김땡성 측 소식지에 게시된 찌라시의 진실.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거짓을 휘두르는 김땡성 측으로부터 여러분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물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 유미 사는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유는 오랫동안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다 몇 해 전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퇴근 후 도림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기서 만나는 고양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림천을 쭉 걷다 보면 자주 만나는 고양이들이 3군데 있습니다. 사진은 비슷한 아이들로 찾아보았습니다. 위치 1은 삼땡 스포렉스 아래 노랑둥이 2마리가 있고, 위치 2는 신림역 자전거 대여소 아래 고등어 1마리가 있고, 위치 3은 보라땡 아파트 아래 삼색이 고등어 턱시도 3마리가 있습니다. 삼땡 스포렉스 아래 노랑둥이 2마리는 화단 사이에 살고 있으며 저녁 시간이 되면 보살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림역 자전거 대여소 아래 고등어 1마리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나타나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사라집니다. 보라땡 아파트 아래 삼색이 고등어는 친했고, 고등어는 사람을 잘 따라 누군가 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턱시도는 구내염으로 병이 들어 먹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 고양이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명을 쓰는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림 5구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라야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또 다른 신림 5구역에 사는 이야기를 하자면, 위치 1은 20년 전쯤 회사를 다니며 자주 이용하던 세탁소였고, 연세가 있으신 부부 2분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위치 2는 여기도 20년 전쯤 원룸 아래 자주 가던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위치 3은 치킨집이 생기기 전 젊은 남자 2분이서 운영하던 수제빵집이었고, 위치 4는 족발집이 생기기 전 과일 가게였습니다. 위치 5는 신림땡동 세탁소라고 어르신께서 운영하시다 아이스케키라는 과자점으로 최근에 새 단장되었습니다. 위치 6은 아주 최근으로 서원역이 생기고 한참 비워져 있다가 이데아 커피점이 오픈하였죠. 신림 5구역에 살고 소유자라면 이 사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15년 7월 27일 도림천 유아수영장. 벌써 8년이 넘었네요. 도림천에 유아수영장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놀았던 영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운영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유은 현재 신림 5구역 거주하며 공공떼와 신통떼를 거쳐 재개발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명 유무로 활동하는 이유는 8월 28일 추방 23년 8월 28일 김땡 측 카톡방에서는 어느 소유자분이 408번지 일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서야 안 사실이지만 정확한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이분은 분란을 일으킨다며 집행부에 의해 추방이 됩니다. 9월 11일 막말 23년 9월 11일 김땡성 측 카톡방에서는 문상길 측에서 보낸 우편물에 대하여 그냥 무대응으로 대처하자고 말하는 사람에게 김땡성 측의 집행부의 편에 서 있던 분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이유로 오픈 톡방에서 마구 흥분하시고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23년 9월 13일 김땡성 측 카톡방에서는 어느 소유주분이 말씀하시죠. 조합 생기기 전까지 준비위와 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합리적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분열의 의도로 받아들이거나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김땡성 측 집행부에서는 중재가 필요함에도 함구하죠. 9월 13일 추방. 또한 23년 9월 13일 김땡성 측 카톡방에서
또 다른 한 분은 준비를 잘하고 김땡성 측에서 대응 논리를 구체화해 문상길 측의 주장을 무력화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널리 설득력 있게 홍보하자였죠. 하지만 김땡성 측 집행부에서는 문상길 측을 두둔했다라며 추방을 시킵니다. 10월 3일 공격, 막말. 23년 10월 3일 김땡성 측 카톡방에서는 또 다른 한 분이 관악구에 살면서 서로 돕고 살자고 하죠. 이때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말을 쏟아붓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저조차도 얼굴이 붉어졌으니까요. 지금까지 소통의 주를 이루었던 김땡성 측 톡방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도저히 의견을 말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유미라는 예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불신이 쌓여가던 시점에 김땡성 측의 후원금 정산 내역을 보게 되었고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함구하고 있던 김땡성 측 집행부에 불신에 불신을 더해 카톡방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고 의문점을 하나씩 파헤쳐 3개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이러한 폭로 동영상들로 인하여 유문 김땡성 측에 의해 12월 9일에는 S건설사에서 비리로 퇴직한 브로커라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또한 12월 11일에는 H정비업체 관계자로 변신시켜 만들더니 24년 2월 1일 김땡성 측에서 발행한 소식지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낸 찌라시를 만들어 제보통에 입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기에 재개발에서 PM이 무엇인지는 유문 잘 모르겠으나 진실을 알리는 유물 거기에 엮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어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시나요? 이런 저급한 찌라시를 만들어 뿌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쉬운 일을 내보이면서 결국 김땡성 측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409번지 상가지역 편입을 하면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왜 김땡성 측에서는 하지도 않은 노력을 했다라고 거짓을 하며 본인들은 쉽게 일하려 할까요? 아직도 제가 신림 5구역에 사는 소유주로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문상길 위원장 측이 분석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 방향이며 획기적인 추진 전략이었으면 김땡성 측에서 유물 브로커의 PM인가에 엮어 막으려고 할까요? 저는 가난한 월급쟁이라 반드시 분담금을 줄여야 합니다. 김땡성 측의 거짓에 노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분담금 줄이는 노력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브로커가 아닌 소유주이며 재능 기부자인 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